모치코미가 뭐냐면 이제 투고예요. 일본 출판 만화 투고를 위해서 진주님께서 직접 작업한 원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공개 처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카티노 채널입니다. 예, 저는 만화 카티노고요. 일본에서 만화가로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출판 만화 지망생 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일본 출판 만화 체험기, 진주님의 모치코미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일을 겪으셨는지, 뭐, 어떠한 조언을 받으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갈 거예요. 진주님, 왜, 웹툰이 아니라 왜 일본 만화를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일단 처음부터 알고 있던 만화는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게 이제 만화책, 출판 만화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웹툰도 중간에 이제 크면서 읽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출판 만화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 한 페이지에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그런 매력하고 또 흑백 만화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나는 일본에서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지방생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일본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치코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모치코미가 뭐냐면 이제 투고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웹툰 같은 거 투고를 하면은 이제 보통 답변이 오죠. 작가님의 스타일은 저희와 맞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뭐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거절의 메일 같은 걸 할 때도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그래서 그러한 조언을 가지고 사실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학원을 가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치코미로 경험을 많이 쌓고 그걸 토대로 이제 만화가 데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언이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메일 모치코미라고 해서 이메일로 이제 투고를 받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진주님께서는 이메일 모치코미가 아니라 직접 가시다 오신 거죠? 네네. 네. 출판 만화 투고를 위해서 진주님께서 직접 작업한 원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떨려하시고 부끄러워하세요. 네, 그쵸? 약간 네. 공개 처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공개해주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전 만화가 사이트 같은 곳인데요. 보통 이제 단편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편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데이즈네오라는 사이트고, 그래서 그냥, 데이즈네오라고 영어로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출판사들이 엄청 많죠. 이러한 출판사들의 편집자들이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클릭을 하고, 괜찮으면은 여기가 담당자가 붙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여기서 데뷔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인들도 만화를 볼 수 있지만 꼭 일반인들만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편집자들만 만화를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를 가볍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의료 만화 제가 본업이 방사선 치료사이거든요. 그래서 제 본업에서 것을 바탕으로 단편 의료 만화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암 치료에 관련한. 굉장한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고증이 완전히 되어 있겠네요. 와, 네, 주인공 유즈키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캐나다에 살거든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네.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직장도 지금 캐나다에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싸리 그냥 캐나다 얘기를 그려버리자 해서 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배경이 일본은 아닌 거네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그러한 약간 뭐 동양인? 뭐 일본인의 이야기 뭐 이런 걸까요? 네, 약간 그런 노선으로 가봤고요. 그래서 만화를 좀 더 읽어보시면은 캐릭터가 이제 백인이나 좀 흑인이나 그런 색다른 인종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실습생인 유즈키가 처음 병원으로 실습을 하러 간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실습을 했을 때 어리바리를 깠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약간 제 성격과 비슷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팀에 배정된 게 이제 팀 2여서 이제 보시면은 팀마다 이제 다른 부위의 장기의 치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즈키가 담당 받은 곳은 좀 어려운 팀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다양한 인종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기계도 그리셨어요? 네,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 기계예요. 제가 직접 출근하고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기계 사진을 찍어가지고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따로, 판매되는 모델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다 진짜 생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는 간단한 이제 방사선 치료 소개하는 페이지고요. 치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치료 전에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짤막하게 소개를 했고, 이제 처음 환자가 들어오는데 그 환자는 이제 캐나다 사람이니까 영어를 씁니다. 네네. 그래서 영어하고 일본어를 두 개 다 적었어요. 네. 이게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좀 스포를 하자면은 유즈키가 실습을 하면서 좀 머리머리 까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 환자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며 의료진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건 진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스토리텔링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이 나요. 총 몇 페이지 정도 작업하신 거죠? 아마도 32페이지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아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망생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모브 그리기거든요? 근데 모브가 진짜 많아요. 심지어 다양한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화 완성을 몇 번 정도 해보시고 가시게 된 걸까요? 이게 세 번째 만화이긴 한데 제가 첫 번째 만화는 한 40페이지 정도 그려봤고 두 번째는 10페이지 정도로 짤막하게 그렸었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단편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만화 원고를 한 두 번째 완성을 하셨는데도 실력이 이 정도. 예. 그다음 또 본업도 감사합니다. 있으시고, 아니, 이거 일하면서 어떻게, 짬내서 만화를 그리신 거예요? 굉장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 만화를 출국 전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본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유 때문에 네. 이 만화를 그릴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간에 하신 거예요? 네, 콘티부터 해가지고 톤까지 진짜 싹 다 한 달 예. 만에 직장을 다니면서 했어요. 진짜 어떻게 저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범한 직장인 출근 시간이랑 비슷해서 네. 퇴근하고 그냥 쭉 그리고 기절할 때까지 그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그리다가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기절할 때까지 그리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리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상상돼요. 아무도 안 만났겠네요. 약속 하나도 안 잡고, 진짜 이것만 네, 그리셨겠네요. 진짜 밖에 전혀 나가지를 않았고요. 장 보러 가는 것 외에는 아주 그냥 갇혀서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서양권이면은 코미콘이라던가 그런 쪽도 혹시 관심은 없으시고 꼭 일본 만화를 원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일본 코믹스랑 해외 코믹스가 다른 점이 페이지에 담겨있는 정보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외국 쪽 마블 코믹스나 그쪽은 한 페이지에 담긴 정보가 정말 많아가지고 약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픽 노블 소설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한 컷을 세세하게 읽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좀 이야기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일본 만화 쪽이 좀 더 좋더라고요. 진짜 열정이 너무 대단하세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이번에는 직접 진주님께서 사진 자료랑 같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치코미를 출판사 3곳을 다녀보고 또 따로 코미티아라는 오리지널 만화 행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가게 된 게 소년 썬데이였는데요. 소년 이제 썬데이의 대표작을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소년 썬데이가 가장 대표작으로 명탐정 코난 맞죠? 네, 네, 소년 썬데이가 네. 명탐정 코난이래. 유명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명탐정 코난과 프리랜으로 굉장히 이제 큰 곳이에요. 갔다 오신 슈가쿠가 슈에이사 코단샤가 일본의 3대 공룡 출판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소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남성향 소년 만화라는 뜻이에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1층은 되게 조그매요. 조그매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 판넬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더 올라가면은 우케츠케가 나옵니다. 맞아? 네네. 접수처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모치코미 예약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작은 종이를 주시면서 여기다 제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슈에이샤에서 준 거였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첫날은 쇼가쿠칸에서 사진은 찍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름하고 혹시 다른 회사에서 온 거면 회사명, 어떤 이유로 오게 됐는지 등등 다 적어가지고 그거 드리면은 이제 접수처에 있는 분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편집자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접수처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저는 기다렸었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편집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제가 만화를 드리고 제가 드린 만화를 읽으시는 동안 저한테 노란 A4 용지 사이즈의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좀 질문 있는 거를 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또 개인정보 적는 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화, 등등 만화 관련된 것을 적는 칸도 있었고 또 취미가 뭔가 만화 그리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건 또 뭐 있나 그런 거를 적는 칸도 있더라고요.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 이 약간 확실히 드무네요. 그래서 그거를 적는데 제가 일본어를 말은 잘하는데 아직 한자를 읽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한자를 몰라가지고 편집자분이 만화 읽는 중간에 제가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자라고 물어보면서 네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소아과니 원래 이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화를 다 읽으시고서 처음 하시는 말이 그러면은 한국인인데 캐나다에서 살면서 일본에 지금 오신 건가요? 진짜 신인류를 보는 이런 너무 신기하는 눈빛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제 개인적인 스몰 토크를 20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방사선 치료를 직접 하는 거냐 해가지고 여기 물어보시니까 맞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설명도 해달라고 하면서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막 많이 했어요. 일본어는 또 어떻게 배웠냐, 만화는 뭐 어떻게 그리게 됐냐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학관이 되게 편집자 분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되게 만화만이 아닌 작가의 개성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오타쿠력을 버리지 못하고 만화를 지금까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캐나다라는 나라가 사실 일본 만화가 특히 그렇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이민을 왔을 때는 더 그랬었고 지금도 물론 인기가 확실히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환경에서도 이 하장 환경에서 있는 것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쭉 만화를 와 주신 게 정말 스고이다 또 모이마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이 서브컬처라는 말이 어울리는 게 코미콘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서양권 쪽 만화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기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충이 만화를 쭉 여태까지 혼자 그리면서 있었는데 그런 점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전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뼈를 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이제 개인사 이야기도 하셨다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화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그림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제 조금 프로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개 보이긴 하지만
그림은 그릴수록 더 성장하는 거니까 그 되게 그림 관련해서는 짤막하게 코멘트를 주셨고요. 대부분의 코멘트는 스토리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제 만화의 단점을 정말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스토리가 너무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다 보니까 제 본업이잖아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만화에서도 그렇게 너무 자세할 정도로 학습 만화 같은 느낌 정도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적인 요소가 없어서 주인공에게 대입하기 힘들고 그냥 따뜻한 만화네 라고 느끼는 정도?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만화의 단점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정확히 콕 집어주시더라고요. 아, 되게 아프기도 하고요. 알고 있었기 지구엔 아픕니다. 네, 사실 단점을 지적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제가 생각했던 저의 단점이랑 예. 그쪽에 생각했던 저의 단점이 똑같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그래도 맞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도 들어요. 그러면 만화의 공부의 방향성을 내가 제대로 맞춰서 보고 있구나. 내 안목이 맞구나. 약간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느껴지셨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저 이제 평소에 만화 공부나 그림 공부는 어떻게 하냐 네. 그런 것도 물어봐 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모치코미가 50분 썼습니다. 와, 진짜 굉장하네요. 오. 진짜 길었어요. 아니, 원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치코미가 원래 이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한 30분? 뭐 20분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뭐 코미치아 같은 경우 한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1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그냥 굉장히 길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그 노란 종이에 적었던 제 이메일을 보고서 이쪽으로 연락드리면 되냐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그럼 당대에 붙은 거예요? 라고 물어만 버렸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에이, 그러실 수 있죠. 그랬더니 조금 당황하시면서 그 담당이 붙다고 해서 그렇게 막 바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그렇게 진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모치코미는 끝났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간 게 슈에이사의 소년 점프였어요. 점프. 이제 점프가 있는 슈에이샤는 모치코미를 가시게 되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점인데 슈에이샤는 회사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가 있고 다른 건물이 하나 조금 몇 블럭 떨어진 데에 있는데 이 모치코미는 본사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가시면 안 돼요. 꼭 잘 찾아보시고 본사가 아닌 다른 빌딩에 가셔야 됩니다. 점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소학관이랑 달랐던 게 좀 건물 자체에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웅장한 느낌? 그래서 사실 조금 쫄았습니다. 점프의 느낌이 났던 게 아닐까. 네, 약간 네가 점프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접수처에서 이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이제 오게 된 사유 등등 적고 접수처에 있는 분한테 드리니까 그 1층에 있는 부스가 있어요. 1층 접수처 지나면 바로 부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부스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요. 거기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 원고들은 뭘까요? 이 원고는 제가 점프를 갔을 때는 방사선 원고 말고 네. 다른 원고를 가져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만화. 이게 소년 만화여서 네. 점프는 이걸 한번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를 가져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몇 장 안 보이지만 확실히 소년만의 느낌이 더 물씬 풍기네요. 아까 그 방사선 원고는 드라마 장르? 예, 현대물 드라마 장르라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확실히 좀 데포름에도 좀 더 소년만화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10분 동안 기다렸더니 편집자분께서 내려와서 말씀해 주셨고요. 점프에서 제가 모치코미 했던 경험은 소학관에 비해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
사실 담당자님이 차가웠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쫄았습니다. 제 첫 번째 모치코미 경험이 워낙 특이했던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이 점프에서의 모치코미가 평범한 모치코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 경험이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조용하시다, 무뚝뚝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아니요. 남성 편집자 분이셨을까요? 네, 소학관하고 점프 둘 다 남성분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점프 쪽 편집자들은 대부분 남성분이라고 들은 것 같긴 해요. 이게 55페이지 정도였을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봤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조금 길다. 조금 길고 스토리가 루즈해서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게 코멘트 중에 하나였고요. 네. 사실 이 만화는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모치코미 그 후기. 무슨 코멘트였냐면은 이제 제 첫 작품이니까 그림이 그렇게까지 실력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림 관련해서는 당연히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들었고요. 그리고 해주신 말이 뭐 그림을 못 그린다고 만화가가 못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은 잘 그릴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스토리도 좀 소년 만화이긴 한데 왕도 소년 만화는 아니다. 약간 스토리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주인공인 히이로가 평소에 이제 현실 도피를 하면서 마을에서 히어로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좀 더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서 히어로 흉내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인생의 히어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은 소년 만화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왕도적인 소년 만화의 줄거리는 아니다. 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코멘트를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소년 점프 소위 말하고 노렸다 느껴지는 이건 진짜 약간 네. 점프 만화다라고 그런 식의 스토리를 들고 와라라는 뜻이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솔직히 이 만화는 칭찬은 그렇게 못 받았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모치코미를 끝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점프는 이제 몰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편집자분이 오시는데 뭐 이렇게 잔뜩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되게 큰 사이즈의 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약간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은 점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읽어야 하는 필독서 같은 거를 모치코미를 온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그런 되게 큰 잡지라고 해야 되나? 부록이 있어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수고했으니까, 이거 갖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들고 와라. 약간 그런 이제 격려의 의미가 있군요. 네. 그것만으로도 또 아주- 점프에 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받아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모치코미가 바로 1시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바로 전철을 타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탕을 뛰신 거예요? 네. Why so special? 이날은 점프하고 네. 그 애프턴을 같이 갔었어요. 고단샤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면은 먼저 개인정보 같은 거 작성해서 접수처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편집자가 내려와서 만화를 봐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성해가지고 내니까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출입증 같은 거였는데 고단자는 이제 직접 회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QR코드를 이렇게 삑 찍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고 저는 로비에서 앉아서 편집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를 7층이었나 11층이었나 그쪽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사무실 밖에 네. 모치코미용 회의용 테이블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쪽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일하고 있는 그런 분주한 분위기가 들리는 곳에서 약간 긴장되게 모치코미를 하셨겠군요. 이게 약간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위에 이제 다른 모치코미 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냥 일적인 회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여가지고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설레셨을 것 같아요. 약간 편집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작잖아요. 요 애프터눈 편집자분은 여성분이셨어요. 약간 제 또래. 그래서 조금 더 말하기에 편안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있고, 애프터눈에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사선 만화를 들고 갔거든요. 반응도 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스토리적인 면에서 아까 소학관과 같이 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재미는 덜하다. 그런 얘기를 받았고, 그림 관련해서도 똑같이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림 연습도 더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스몰 토크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캐나다, 이제, 왜 캐나다에서 왜 만화 그리냐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애프터눈 모치코미는 마마 같은, 그럭저럭 같은 느낌으로 끝났고요. 역시 명함을 받거나 연락이 오거나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은 코미치아를 제가 갔어요. 행사 규모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출장 편집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스가 이렇게 많아요. 출장 편집부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규모가 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게요. 나 그냥 적당히 보이는데 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홈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출장 편집부가 이번 뭐 11월에 뭐 어떤 편집자가 편집부에서 오는지 뭐 5월에는 누가 오는지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보고 어디 갈지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줄만 서다가 진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되게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점프 가고 싶다. 그럼 점프는 진짜 줄 50명 서 있으니까 줄만 진짜 1시간, 2시간 서 있다가 30분 얘기하고 막 10분 얘기가 끝나고 또 한 줄만 또 30분 쓰고 40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획을 안 세우고 가가지고 이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한 것도 꽤 늦게 했어요. 한 12시쯤에 했나?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3시에 끝나요. 출장 편집부 행사가. 그래서 12시쯤에 가면은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부스는 3개밖에 못 돌았어요. 사실 이게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부스로는 1시간 더 빨리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로 입장을 하셔서 도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좀 너무 돈이 드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일찍 오시던가 아니면 호텔을 뭐 그 근처에 잡아서 일찍 일어나던가 뭐 그렇게 해서 잡는 게 추천합니다. 코미티아에서 돈 곳은 스피리츠, 스페리올, 빅코믹 이렇게 도셨군요. 사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네. 당황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제가 지금 띄운 거 보시면은 이게 번호표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테이블이 엄청 큰데 이 노란 종이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거 큰 숫자 말고 부스 숫자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우열의 7번. 그래서 이거를 들고서 여기 숫자가 적힌 대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은 요 번호를 불러줍니다. 네,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번호가 있고 26번이 앞에 있고 뒤에 27번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이고 그래서 나 이 친구한테 너 여기 줄 서고 있어 놀이공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줄 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맨 앞에서 편집자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요 번호표를 가져가고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종이가 이건 엔트리 시트인데 이제 모치코메 갔을 때 개인정보 적는 거랑 비슷하게 자기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뭐 어떤 만화를 가져왔냐 여기 좀 프로를 희망해가지고 모치코미로 온 거냐 등등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를 적는 거를 또 하나 가져가가지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접 코미티아의 부스에 가서 편집자님하고 만나게 됐을 때 이 엔트리 시트를 건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리츠, 스페리올 둘 다 그 소학관 잡지를 갔었고요. 일단 빅코믹도 갔었죠.
비코미도 소아과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소아과에서의 인상이 되게 좋게 남았어서 네. 소아과 쪽을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색이 가봤고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약간 힘을 준달까? 아, 이렇게 나 말고도 만화에 되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좀 더 창작력이 불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출장 편집부에서 하는 모치코미는 평소 다른 보통 모치코미하고 비교해서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거든요.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출판사 전화하고 문 두들겨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정식. 그다음에 이런 출장 편집부는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약식 느낌? 그래서 거기 이제 똑같이 모치코미를 했을 때 받은 코멘트랑 똑같이 여기에서도 스토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림은 뭐 열심히 더 그리면 될 것 같고 스토리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토리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편집자들 전원이 똑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주 씨는 되게 사람이 재밌는데 만화는 조금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주 씨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면은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쪽으로 되게 웃으시면서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뭐 스몰 토크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유머를 좀 섞으셔서 하셨나요? 코미티아에서는 조금 했어요. 좀 더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증 의상센터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로. 그래서 이제 네. 그 원작자님도 소설가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좀 더 상상력을 더 많이 넣고 그다음에 뭐 진주님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뭐 유머 감각 뭐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넣어서 어떤 하나의 좀 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떤 그냥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딱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모치코미 간 세 군데하고 코미티아에서 본 부스 세 군데 다 똑같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아프긴 한데요. 모치코미 같은 거 했을 때 한 두세 명의 편집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정답인 확률이 좀 높거든요. 는 뭔가 이제 단점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단점을 없애서 또 들고 가면 돼요. 저도 사실 출판 만화를 어떻게 배웠냐면 저도 이제 모치코미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배우게 된 케이스인데요. 뭔가 편집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어. 그때는 그걸 빼고 그다음에 만화를 다시 그려오고 저도 별별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림 못 그리고 뭐 촌스럽고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림 연습하고 촌스럽지 않게 트렌드 요즘 한 나노벨 그림 같은 것도 막 잔뜩 쳐다보고 그렇게 또 공부를 또 해서 또 바꿔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다사이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우마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치코미 여행을 사실 엄청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6, 8개월에 뭐 한 번 가고 그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저번에 들었던 얘기 다시 안 듣게 해야지? 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비싸게 비행기 값을 내고 간 학원 느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없애가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듣고 또 새로운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비해있던 경험이 납니다. 진주님도 약간 이제 들었던 것들이 좀 가슴 아프지만 사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작품 하시고 또 다른 작품 하시고 그러면 점점 더 늘 거라 생각하고요. 솔직히 이제 2작품밖에 안 하는데도 이 정도 는 거면 사실 진짜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느라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진짜 힘드시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서 일본까지 갈 정도의 열정이 있으시면은 저는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처음에 그림짓 못 그랬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리게 되긴 했지만 어차피 그리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네, 글 연재 따서도 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작화만 보는 게 아니고 스토리랑 작화도 다 반반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즐겁게 만화를 그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 순서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얘기해볼게요. 일본 만화 회사는 인들에게 우호적인가요? 실력이 좋다면 데뷔시킬 의향도 있나요? 저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딱히 외국인이라고 대충 보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봐주시는 느낌? 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외국인한테 우호적이면 나 한국어로 만화 만들어서 들고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원어민들은 당연히 원어민 하나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일본에 모치코미를 가게 되실 때는 꼭 일본어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치코미를 하고 다른 작품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데뷔를 하기 전에 보통 어시를 하는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 어시스턴트도 계속 모치코미를 해요. 일본 어시스턴트도. 결국 프로 어시스턴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화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아니라 2차 동인 만화도 모치코미를 받아주나요? BL 만화 같은 경우는요. 받아주는 경우도 좀 있어요. BL 잡지 같은 경우는. BL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동인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코미티아라던가 코미시티 같은 경우는 동인지를 들고 와도 그냥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모치코미를 접수를 할때 JS의 실제 출판 만화와 다르게 작업한 만화도 받아주나요? 네, 받아주는데요. 만약에 이 원고가 너무 좋아서 혹시 우리 게재해봅시다, 실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해상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어 자격증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실까요? 네, 저는 자격증은 따지는 않았고요. 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하기는 N2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N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매로 일본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말은 잘해서 모치코미를 갔을 때 그 편집자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딱히 걸리는 점은 없었어요. 번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궁금하시다. 이건 이제 진주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셨다고 하고요. 원고 대사의 일본어 번역은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힌트만 알려드리자면은 한국인한테 맡기지 말 것. 외국어라는 건요, 원어민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할 때 가장 저렴하고 퀄리티 높게 나와요. 진주님이 연재하고 싶으신 일본 출판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학관의 스피리츠 아니면은 썬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썬데이에 갔을 때 워낙 좋은 인상을 받았기도 하고, 제가 스피리츠 계열의 만화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학관으로 하지 않을까. 제가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데 원고의 번역 작업은 출판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배정된 담당자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작가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주씨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원고 번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통역기나 통역가를 써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을 몇몇 뵈긴 했는데 아무래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작가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효과음도 직접 그려서 써야 할 텐데 일본어로 만약에 연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업체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고 저는 다 제가 검색하고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당탕이라고 쓰고 싶은데 뭐지? 하면은 구글에다가 쿠당탕 일본어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그렸어요.